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네,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오늘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씨가 결국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모두의 예측이라기보다 아무튼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는데 끝내 당대표가 되는 걸 보면서 저력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참 보수 세력은 정말 이 기회주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체성도 다 내던지고 진짜 빨리빨리 변신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역시 예전에 김일성 한국전쟁 때 서울이 이제 북한군에 함락되자마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김일성 만세 제일 먼저 호해를 발행한 언론사잖아요. 정말 이 변신하는 데에는 얘네들은 진짜 선수구나. 참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도 변신 잘하는데 민주당은 토론, 합의, 절차,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변화하고 바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투닥투닥 거릴 것도 많고, 원래 민주주의가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민주주의가 늘 역동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빨리빨리 변하는 건 독재지. 왜냐하면 위에서 한번 이렇게 시켜가지고 변화하라 그러면 빨리 변하는 거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라서. 꼭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개혁, 이런 것들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의 이 순식간의 변화, 이런 거는, 민주당도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얄미울 정도로 참 잘도 변해. 이준석 당대표가 아무튼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관련해서 이준석이 참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쇼를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드리겠고요. G7 관련한 이야기도 좀 드릴 게 좀 있고요. 그리고 허재영 기자의 또 개인적인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채팅방에서 축하한다고 해주시던데, 강희철 한겨레 기자, 라고 그냥 기자라고 호칭해 주겠습니다. 그냥 공식적 자리니까. 어쨌든 강희철 씨, 실패! 허지영 감옥 보내기 실패. 어떻게 후배를 감옥에 보내려고 이 사람이 진짜. 제가 이겼어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늘 여러분이 후원해주셔가지고, 요렇게, 요 계좌로 많이 후원해주셔가지고, 제가 취재비 큰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더운 날엔 아메리카노도 한 잔 그냥 시원하게 마시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또 방송 마치고 또 기사 쓰러 어디 나가야 되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광고. 주님 두 분 계세요. 착한 보험 클리닉 그리고 산삼진 또 판매하고 있는데 많이 애용해 주시면 허재현 TV가 광고가 끊기지 않고 유튜브 수익이 안정되게 자리 잡고 그럽니다. 조금 지겹더라도 광고도 좀 봐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네, 광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주말 내내 좀 뭐랄까, 뿌듯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론 초대받은 자리지만 어쨌든 우리 국가가 초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쁨을 느껴도 되는 거죠. 예. G7 정상회의에 무려 2년째 연속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사실상의 이거 G8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유일하게 G7에 이제 포함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기고만장 뭐 오만방자 했는데 한국이 이제 포함돼가지고 일본이 지금 배 아파서 난리 부르스도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G7에서 지금 사실상 G8으로 굳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우리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꼭 우리 언론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사실인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초대받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좀 더 있긴 해요. 호주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지?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들,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죠? 그런 나라들도 물론 대국은 대국인데 이게 G7 이런 개념이 꼭 그냥 영토 크기 이런 거 인구 크기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국력 전체적인 국력을 이제 함께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의 G8은 우리나라 정도만 포함된 어떤 그런 G7 회의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탈리아보다 이번에 작년에 IMF 집계인데 그죠? 1인당 GDP가 국내 총생산이 31,497달러로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으로 아주 살짝 그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초인 거죠.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선진국과 약간 선진국에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될까? 개발도상국보다는 훨씬 잘 살죠. 근데 아무튼 진짜 최상위 선진국을 가르는 나라가 이탈리아가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많으면 그러면 진짜 최상위 선진국이고 그 미치면은 그죠? 조금 하여튼 다른 레벨로 분류가 늘 되거든요. 국제 인식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에서 앞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G7에 이제 그 초청받은 나라들 중에 1인당 국민소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국방력이라든지 외교력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국가의 어떤 보건 경쟁력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G8의 위치로 가고 있다. 네, 요런 이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렇죠. 그런 G7 회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영국의 그죠? 영국이 아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구나. 마스크 없이 이렇게 가까이서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심되면 그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가 오히려 불안해. 프랑스는 니네 지금 코로나 장난 아니잖아. 문재인 대통령한테 옮기면 안 돼 마크롱.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른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요 많이 주목받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의장 자리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이번에 이제 G7 의장국이 영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리슨 총리가 당연히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바로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누가 앉느냐, 이게 그죠? 관심 사연인데 당연히 이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그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앉는 거죠. 예. 근데 바로 그죠? 왼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거예요. 이야, 이거 아마 배려일 거예요. 아마 초청국 가운데 한 명 정도를 바로 옆에 앉히는 게 아마 배려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초청이 뭐 우리만 됐나? 다른 뭐 인도라든지 호주도 뭐 이런 영연방 나라들도 있는데, 그죠? 근데 영연방의 어떤 나라들을 왼쪽에 보리슨 총리가 우리를 그렇게 앉힌 게 아니라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앉혔고, 지금 보면 사진에 일본의 그 스가 총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 사진에 안 찍혀. 요런 점이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좀 받았더라고요. 요런 것들 주말 사이에 다들 많이 보셨죠? 그냥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굳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교가의 분석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외교통은 아니니까 그냥 참조만 하세요. 하여튼 박수현 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또 우리 후세 대통령의 자리는 더 영광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G7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과거가 쌓아온 현재의 성취감에 대한 확인과 미래의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요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언론들 보도 보면 G7 이거 보도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주목받는 거 니들 배 아파서 그러는 거지. 요런 좀 비판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G7 관련한 해외 언론들 보도를 보면 다들 그렇게 막 열심히 보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언론들 자체도. 왜냐하면 G7에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대북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어떤 회담이 예정된다든지 미국하고, 그리고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어떤 한국의 역할이 뭔가 결정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스가 총리랑 무슨 단독 회담이 그죠? 극적으로 열려서 뭐가 어떻게 결정된다든지, 위안부 여러 가지 갈등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보복 문제 이런 것들, 뭔가 그런 어떤 자리가 마련이 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될 텐데, 이번 G7 회의에서는 그런 게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자들이 막 뭔가 보도에 막 집중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진 찍고 회의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외에는 사실 크게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게 제가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막 그렇게 되게 크게 보도하기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긴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건 아닌데, 다만 또 그런 거에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라서 언론에 좀 관심도 좀 떨어진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크게 높아지는 건 좋은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인정되는 게 불편하겠지. 예끼 녀석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둘 다죠, 둘 다. 약간 보도할 거리도 좀 별로 없는 데다가 그죠? 문재인도 주목해 주는 게 싫고. 자, 그래서 이번 G7 회의에서 어쨌든 스가 총리랑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건방진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약속을 안 지키는 한국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 없다, 이렇게 현지에서, 영국에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그러니까 그거죠. 왜 위안부 관련해서 합의, 이게 보상 합의했는데 뭘 또 해달라는 거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싼 똥을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한심하게 합의해놓고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엉망진창이야. 국가 간에 약속을 뒤집은 건 맞거든. 그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뒤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딱지 나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문제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을 우리가 지금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일본만 욕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이거 언제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참나.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이 얘기 좀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지난주부터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최원일 전 함장, 천안함 함장이란 사람의 뉴스가 계속 지난주부터 나오던데, 이 사람 너무 그 도가 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이분이 천안함 사건 있었을 때 당시에 그 함장인 거는 알겠는데 본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막 고소를 하기 시작하고 무슨 영웅 대접을 되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에? 아니 지난주에 민주당에 누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이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무슨 폐잔병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우리 국민이 하면 돼요.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하면 또 얘네들은 또 악용하기 좋거든.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허재영 기자 같은 사람이 하면 돼.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 폭침을 당했는데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민주당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아니 이 목숨을 잃은 그 천안함 장병들은 우리가 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 희생된 장병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그 유족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국가가 최대한 예우를 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북한의 폭침이건 아니면 불행한 그냥 사고이건 상관없어요. 군 복무하다가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잃었는데 내 가족이 당연히 국가가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주장을 최원일 씨 당신 본인 입으로는 해서는 안 돼. 당신은 그 사건의 책임자란 말입니다. 사고이건 폭침이건 떠나서, 당신은 희생된 장병들을 위해서 정말 인생이 끝나기 정말 눈 감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근데 뭐만 무슨 낯짝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자기를 마치 이렇게 명예훼손하면 막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막 고소하고 영웅 대접을 강요하고 그래. 당신은 영웅이 아니에요. 책임자라고, 책임자. 그 당시에. 그리고 대처도 제대로 못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서울에 무슨 어떤 교사 한 명이 너무 저같이 이제 빡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아니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다가 귀양 갔어야 될 함장이다. 어디다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그렇죠. 당연히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야. 이 희생된 장병들은 우리 국가가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서 이 유족들을 보살필 거예요. 근데 너는 조용히 있어야지. 너는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지금까지도 계속 석고대죄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디다 대고. 근데 언론들이 이 최원일 이 함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들이 다 지금 집단적으로 좀 지성이 마비됐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 교사를 막말 교사라고 막 매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휘문고는 이 사람 담임 교체하겠다 막 이러고 있고. 아니 휘문고에 전화 좀 걸어주세요, 여러분. 이 담임 교체하면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교사가 당연히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교사가 준공무원이죠, 그죠? 교사가 근데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왜 민간인이 공직자도 아닌 사람들이 이 최원일 같은 이 사람은 공직자가 맞지. 왜 이런 사람들을 비판도 못하냐고, 우리 국민이. 안 그래요? 당신은 끊임없이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님. 왜? 책임자였으니까. 전 공직자잖아요. 전 공직자. 왜 우리 같은 국민들이 당신을 비판을 못해, 공직자한테? 언론들이 다 미쳤어, 근데. 여러분, 휘문고에 전화 좀 하세요. 담임 교체하면 안 된다고. 아니, 공직자 비판도 못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일부러 좀 이야기를 하러 가지고 왔어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더만, 임진왜란 당시에, 그죠? 그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잘 이끌고 했는데, 이순신의 이제 질투심이 빠져가지고 이제 원균이란 작자가, 그죠? 뭘 좀 이렇게 막 지가 알아서 막 좀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막 대패하고 그러잖아요. 일본군한테 그런 몰살당한 원균도 그러면은 우리가 원균이 너 왜 그렇게 싸움 못했어? 뭐 이렇게 비판도 못합니까? 그럼 막 우리가 막 원균이 막 우리에 막 고소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패잔병은 패잔병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겸손하게 있으라고. 당신이 진짜 거기서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해, 그죠? 담보로 열심히 싸웠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죠? 인정하고 고마워할 텐데, 그러나 플러스 당신은 책임이란 게 있다고요. 일반 장병들보다 더 큰. 왜 그 책임을 지지려고 하지는 않아, 비판을. 왜? 당신 연금 때문에 그래? 솔직히 말해봐. 진짜 희생된 장병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연금 날아갈까봐 걱정하는 거야? 혹여라도 징계받고 옷 벗고 해가지고 군인연금 날아갈까봐 지금 내 연금은 내가 지킨다 이거 아니야? 제가 볼 땐 그래 보이는데. 그래갖고 괜히 엄한 휘문고 교사 하나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하라 그래. 제가 볼 때 이거 죄도 안 돼요, 명예훼손으로. 참나. 근데 요런 거 하나 좀 더 곁들여 드릴게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몰랐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가, 김기현 의원 원내대표죠.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를 초청해가지고 당내에서 행사를 열었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론몰이 하려고 행사를 했겠지. 그래갖고 막, 민주당 막 비판하게 하는 발언을 하게 하면서 기자들이 막 보도하게 하고, 요런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근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네. 여기에 참석한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전우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이 사람인가봐. 그래갖고, 노컷이 보도를 했는데 이랬대요. 보수 정권 때 국가 유공자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김기현 대표한테 물었나봐. 그래가지고 6명 됐습니다. 6명.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유공자가 더 많이 됐대. 천안함 그 장병들 중에. 그래서 최원일 전 함장님 저녁 당일 최원일 함장도 전역하던 그 당일에 명예진급 문재인 대통령이 해줬다는 거야. 그렇게 팩트 공격을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기자들까지 불렀는데 나는 그런 것조차도 불쾌하다. 이 정치인들이 또 우리를 불러다 놓고 천안함을 이용하려고 불렀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또 천안함을 이용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안함이 항상 국민의힘 편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성해라.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다라고 정말 극소수 언론이 보도를 했고 그러는 바람에 허재현도 놓쳤고 오늘에서야 제가 발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브리핑 해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언론들이 보도도 안 해. 이준석 씨가 결국 당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이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약간 허니문성의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하면 옷 한 벌 그죠? 예, 바꿔 입어도 다 보도해주고 국회에서 출근을 하는데 이 자전거 타고 출근했다고 언론들이 막 엄청나게 보도를 막 주말에 사이에 하더라고요. 근데 언론들이 또 너무 빨아주니까 약간 좀 반발 심리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보여주기 아니냐 아니다 원래 하던 거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준석 씨는 하여튼 나도 원래 따릉이 많이 탔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요거가 좀 신기하더라고. 제가 그때 기사를 봤는데 이준석 씨가 따릉이를 타고 출근한 그 거리를 좀 보는데 얘가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자들은 국회 구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야? 국회의사당역에서 굳이 왜 따릉이를 타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 국회의사당역은요 정말 국회 정문 바로 앞에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면 돼. 걸어서 10분? 어른걸음으로. 아니 그거 걷는 게 힘들어서 굳이 자전거를 탄다? 근데 이 자전거도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또 막 이렇게 그죠 예약도 해야 되고 자물쇠도 풀어야 되고 뭣도 하고 번잡하거든. 오히려 걸어가는 게 더 빨라. 아니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굳이 왜 이 자전거를 타고 가지? 너 그러니까 뱃살 나오는 거 아니야? 이준석 뱃살 엄청 나왔던데. 저보다 더 많던데 30대인데. 그래서 뭐야 이거 보여주기 쇼 아니야?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은 처음에 했었어요. 아니 굳이 걸어가도 될 거리를 굳이 따릉이를 왜 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진 기자들에게 뭔가라도 좀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 어떨까? 왜 해외의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 거, 자동차 말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거 가끔씩 보면 되게 되게 소박하고 서민적이다 이런 걸로 되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꼭 다 비싼 그죠 중형차 이상 타고 출근하는 거야? 우리가 좀 그렇게 봤거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거 보여주면은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 소박해 보이고 이 친구 벌써부터 막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도 좀 들더라고요. 굳이 자전거 탈 거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저 보세요 여러분. 이게 김성애 대변인이 잘 정리를 해놨던데 이게 이제 지도예요. 지도인데 국회의사당역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죠. 그리고 거기 국회의사당역이요. 여기서 바로 나오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앞이 정문이에요. 국회 정문. 진짜 코앞이야.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지고 그냥 국회의사당으로 가면 돼. 걸어가면 제일 빠른 거리는 이 파란색 길. 요렇게 걸어가면 되지. 근데 자전거를 만약에 이용하면은 자전거를 거기다 정해진 곳에 딱 반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국회의사당 뒤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가면 좀 더 뺑 돌아가가지고 이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본관 뒤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또 매야 돼. 그러고 나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더 빨라. 자전거 타면 더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또 묶었다가 또 풀었다가 반납했다가 더 번거로운 거야. 그러니까 굳이 자전거 탈 거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팩트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굳이 따릉이 탈 거리가 아닌데 왜
그러니까 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그리고 이준석은 뭐 평소에 따릉이 많이 탔다고 얘기하던데, 아니 이분이 국회 언저리에 왔다 갔다 했던 게 벌써 지금 정치권에 지금 10년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지금까지 이준석이 따릉이 타고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사람, 아니 사진이라도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찍혀야 될 거 아니야.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어디 페북에 올라온다든지 SNS에 누가 보고 올렸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준석이 따릉이 탄다, 국회에 따릉이 타고 출근했어요. 누가 SNS에 글이라도 쓴 거 하나 본 적 있어요? 10년째인데 국회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서유럽의 그 되게 소박하고 검소한 어떤 국회의원들 좀 흉내 좀 내보려고 이 친구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 보여주기 쇼한 거지. 팩트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쇼한 거는. 다만 오해는 마세요. 저는 뭐 이준석 씨의 모든 걸 제가 트집 잡을 생각은 없어요. 원래 정치가 다 쇼이고. 근데 저는 차라리 이준석 덕에 보수 언론들이 이제 따릉이 공격은 좀 못하겠구나 안심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따릉이가 이게 박원순 시장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방 재보궐선거 치르고 나서 이거 공격하는 보도들이 쏟아졌었거든요. 따릉이 때문에 적자 심하다. 아니 공공교통인데 그럼 당연히 보조를 해서 적자가 나야지. 그럼 버스나 그러면 택시 이런 걸 지원을 왜 하는데? 근데 왜 따릉이 100억 갖고 지랄이야? 근데 아무튼 조중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헐뜯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제 이준석이 따릉이를 타고 다니니까 설마 이준석을 위해서라도 따릉이가 이제 좀 보호받겠구나. 저는 한편에선 이준석이 오히려 고맙던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타고 다니면 이게 박원순 시장의 유산이라 계속 공격받았을 텐데 이준석이 타고 다니면 이제 따릉이 보호 받을 것 같아. 언론들이 오히려 이제 따릉이 예찬할 것 같아. 그래서 고맙더라고. 오히려 이준석아 쇼여도 좋으니까 계속 타고 다녀라. 근데 불편할 걸 오히려 국회의사당역에서 굳이 따릉이를 왜 타? 더 불편할 텐데. 뺑뺑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그 반납하느라고 또 묻고 카드 찍어야 되고. 본관 앞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될 거를 뒤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얼마나 불편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아이고 참.